둘 다 제가 아주 네. 너무 팬입니다. 게이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누구한테나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에서 일하고 있는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뉴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요. 유튜브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아무런 이견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인터넷이 곧 유튜브가 된 것처럼 유튜브를 빼놓고는 오늘날 미디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의 이용자분들 함께 유튜브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저희 한번 행사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 분씩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이고 연극을 하고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변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하고 있는 최보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유튜브 이용자로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롱 채널 운영하고 기획한 콘이라고 하고 본명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김철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김철수고요. 원래 저랑 제 애인도 같이 하는데 오늘은 저밖에 없어서 조금 부럽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구성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리고 기획자, 관리자로서 자신의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담롱이라는 채널은 사회에 되게 만연한 어떤 혐오 표현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자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는 그런 인터뷰 채널인데요. 우리 사회에 있는 틀딱충, 맘충, 급식충 등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분들을 인터뷰이로 섭외를 해서 저희가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 김철수는 이제 이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저항 정신 같은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채널은 아닌데요. 제가 성소수자 게이거든요. 그냥 저의 사는 모습을 올리고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당사자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으로도 편견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인 저 자신이 만드는 성소수자분들을 주제로 한 기획 영상, 길거리 인터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혹시 채널을 개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가 시작할 때 3명의 친구가 같이 만들었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어떤 거였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여성 인권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노동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주제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한 활동을 펼치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지쳐가고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조차도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혐오나 편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었던 게 담롱이라는 채널인 것 같아요.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이제 사회를 바꿔 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사회는 정말 바뀔 수 있구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여전히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 팀원들이 그런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해서 이런 담롱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드릴까요? 제 채널이 너무 보잘것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제 애인이랑 같이 하는 채널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서 시작한 채널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게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혐오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게이야. 나는 게이이기 때문에 나는 게이라서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게이니까 결혼 안 해. 나는 게이니까 뭐 회사 생활도 못 할 거고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도피를 하면서 살아왔달까? 변두리에서만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방황을 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면서도 게이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누구한테나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딱 발견하고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미는 당연히 편견을 깨고 싶다. 뭐 이런 부류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두 채널에서 이 콘텐츠는 우리 채널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다, 혹은 나는 이 콘텐츠를 되게 간판 콘텐츠라고 생각을 한다, 혹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잘 나왔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황지수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을 촬영을 했었던 영상인데,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냈었던 영상이고, 당시에 그 황지수 총학생회장이 이제 총장 직선제에 학생 참여를 요구하면서 학교 안에서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친구랑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좀 친밀하게 그 인터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반말로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마치 사람의 눈처럼 대면하고 있듯이 재밌게 담아봤었던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네요. 간판 콘텐츠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애인의 이름이 장호인데 자연스럽게 장호랑 저랑 사귀는 모습, 그러니까 같이 사는 모습을 올리는 브이로그 콘텐츠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그냥 사는 모습, 일상을 올려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봤을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Q&A 영상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채널 김철수를 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언급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밝히니까 더 약간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 이용자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학생들한테 혹시 친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걸 대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들 지식 정보 교양 콘텐츠를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한테 추천한다고 하니까 뭔가 솔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시는지를 솔직하게 한번 각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페미니즘에 관한 카테고리, 그리고 하나는 비건에 대한 카테고리,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순전히 재미만을 위해서 제가 보는 그런 휘발성, 그런 뭐 사주, 별자리, 뭐 타로 이런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대표적으로 구독하는 채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말넘만이라는 채널, 소근호라는 채널,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오랫동안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침 그렇게 시사 교양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보통 그런 이슈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채널들을 구독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 담롱도 계시지만 담롱도 그렇고 뭐 다페이스나 시리얼 같은 이런 인터뷰 형식의 영상들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즐기기 위해서 뭐 동물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본다든지 김철수님 고양이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런 고양이 구독하고 계신가요? 두 채널 다? 둘 다 제가 아주 네. 너무 팬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 영상이라든지 뭐 게임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보성 혹은 내 취향과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고 또 나머지는 뭐 즉흥적으로 보는 콘텐츠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이제 유튜버도 있고 이용자도 있지만 다 이용자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시청했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가장 의미가 있다. 그 남에게 이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디렉터 파이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화장품을 바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분을 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되게 선한 영향력의 그런 유튜버 분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피드에 떠가지고 봤는데 이분이 자기만의 철학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진짜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화장품 바르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분의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달까? 예. 저는 시리얼이라는 채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좋아하고 잘 보고 있어서 거기서 자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랑 이제 그런 자해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처를 가려주는 타투이스트 두 분을 인터뷰했었던 콘텐츠가 있었는데 당사자들 많이 아는 어떤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동시에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랑도 되게 공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점들에서 그 콘텐츠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다페이스에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선별장이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그대로 담아서 그걸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오는 충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점심 때 먹고 남은 배달 음식 용기를 이렇게 딱 꺼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충격 때문에 좀 약간 꺼려지게 된다 해서 어제 되게 그런 뭔가 그 유튜브 영상이 주는 힘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네, 저는 하말넘만 그 채널의 모든 콘텐츠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주의 시선으로만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 리뷰를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딱 정해서 우리는 여성주의로 볼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꼭 페미니즘 시각으로 완벽한 영화를 리뷰하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이 가진 한계들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컨이라는 유튜버가 탈코르셋 관련해서 셀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실제로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영상이고 주변의 남성분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자극적으로 보여주니까 더 와닿는다. 이걸 왜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있었어서 네, 그거 두 가지를 고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상적인 채널이기도 하지만 뭔가 자신의 삶에 의미가 되거나 뭔가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좀 뭔가 되게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이제 뭘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중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걸까요? 되게 그냥 편하게 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 용으로 유튜브를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굳이 유튜브인 이유는 저의 경우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포털 사이트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이걸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순전히 재미만을 위해서, 그냥 순간적인 재미를 위해서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류 미디어들에서는 다뤄주지 않는 페미니즘이 주가 되는 콘텐츠를 주류 미디어에서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이런 정말 성소수자가 전면에 나서서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콘텐츠도 주류 미디어에서는 보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그런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데에서 차별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좀 다른 얘기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